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최근 뉴스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 영국의 낮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럽의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폭염은 가뭄과 산불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하고 활주로와 철로까지 망가뜨렸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넓은 들판 위에 굴착기 한 대가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에 휩싸이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잠시 뒤 바지에 불이 붙은 남성이 허둥지둥 불길에서 빠져나옵니다. Se le ha quemado una máquina excavadora y se ha debido de lastimar. Se ha quemado y lo han llevado en helicóptero y a ver qué pasa ahora. 열차 안의 승객들이 창문 쪽을 보고 놀라서 몸을 일으킵니다. 차창 밖 맹렬한 불길이 열차를 위협하며 달려드는 듯합니다. Just like when the train was resuming its march, I began smelling a little bit of a smoke. So that would have been really scary. 폭염이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온으로 바짝 마른 공기가 일으킨 산불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47도가 넘는 기온에 1,100명이 숨졌습니다. 영국에도 사상 처음으로 40도를 넘는 폭염이 덮쳤습니다. 영국 중부 코nings비 지역 낮 기온은 40.3도까지 오르면서 영국 역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And England, we've been here for 25 years and we've never known heat like this here. 맹렬한 햇빛에 활주로 곳곳이 부풀어 올라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되는가 하면 철로가 휘어지는 등 교통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40도가 넘는 지역이 속출하면서 64개 지역이 역대 최고 기온을 찍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럽 영토의 46%가 심각한 가뭄에 노출돼 올해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 걸로 내다봤습니다. 곡물 생산이 줄면 곡물 가격은 더 높아집니다. 폭염은 또 원전을 지켜주는 냉각수 온도를 올렸습니다. 안전을 위해 스위스와 프랑스는 원전 발전량을 줄여야 했고 프랑스의 에너지 가격은 일주일 새 18%나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잘 안 왔잖아요. 지금 유럽은 완전 난리예요. 아까 들었죠? 사상 처음으로 영국에서 어떤 일은 40도가 넘어갔대요. 40도가 넘어간 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40도가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곳곳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불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이 불면서 나타나는 게 전 세계의 3분의 1이 불타는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온난화라는 이유를 통해서 점점 불이 거세게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이 유럽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다음 영상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선 곳곳의 기온이 40도를 넘어가는 폭염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지붕 다 올해 접착제가 일어나고 있는 녹아 일이에요. 상판이 흘러내리고 가로수에 저절로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김지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 박물관의 지붕 석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지붕에 접착제가 녹으면서 아래로 흘러내린 겁니다. 택배로 배달된 콜라병은 보거처럼 부풀어 올랐고 가로수에서는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나옵니다. 계속된 폭염에 가로수가 자연 발화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 기상관측소 중 71곳의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섭씨 44도를 넘은 곳도 있습니다. 상하이는 40.9도를 기록해 지난 1873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후 14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6月13号以来的高温事件，我国已经持续了31天，影响人口超过9亿人。 이곳 베이징도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물을 도로에 부어보니 몇 분 만에 다 말라버립니다. 철도 레일이 고온에 변형되지 않을까 레일을 얼음으로 식히는 작업이 진행되는가 하면
냉방용품 사용 급증으로 과부하가 걸려 변압기가 폭발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열사병 환자도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중국에선 최소 2명이 숨졌으며 10여 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중국 31개성 가운데 11개성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지구온난화가 이번 폭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여러분 영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아까 나눌 때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체 나라들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나눴잖아요. 근데 특별히 유럽에서 이 작년에 지구 온난화로 2050년도 때 어떤 날씨가 될 거냐 이거를 예견을 했어요. 근데 2050년 때 이 영국에서 10군데 이상이 40도가 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날 것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안 믿었어요. 근데 그게 50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1년이 지나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다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100 몇 년 만에 149년 만에. 그 여러분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폭염 때문에 수많은 곳에 불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죽는 일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비는 점점 안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뭄이 되면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마르게 돼요. 그 장작처럼 마른 나무 가운데 해가 계속 내려치니까 어떻게 해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불이 계속 나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유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영상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메시지를. 그러면 이 성경의 이 흰말부터 네 번째 말까지가 깨맞춰지게 될 거예요. 이 기사를 잘 들어보세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 강은 공용 수영장이 됐습니다. 인도가 때이른 폭염으로 지난 3, 4월 기온이 1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2위 밀 생산국 인도의 밀 수확량이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강은 공용 수영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물을 첨벙이고 거침없이 또 물에 뛰어들면서 더위를 식힙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 거리 걷다 말고 뜨거워진 머리에 연신 물을 붓고 온몸에 물을 뿌리며 몸을 식히지만 열기가 금방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난 2달간 인도와 파키스탄은 기상관 측 121년 만에 가장 더운 봄을 보냈습니다. 때이른 폭염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봄철 강수량 부족 때문이라고 인도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폭염이 불러온 식량 위기입니다. 인도는 세계 밀 생산량 2위 국가인데 밀이 일찍 익어버려서 수확량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Some say the drop would be almost equal to half the target that we had set, which means 22 to 25 million tons will be the procurement.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인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한 타격을 입었고 2위 생산국 인도는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기본이 되는 먹거리가 전쟁과 지구온난화라는 악재 앞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진짜 마지막 때구나. 진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곳이 가고 있는 길이 성경에 그대로 예언이 돼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알았겠어요? 몇 천 년 전에 이 성경책에 적혀 있잖아요. 그 미혹의 때가 돼요. 진짜 수많은 미혹들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길게 이루어질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셋째인이 떼지면서 기근이 일어났는데 기근이. 실제로 지금 149년 만에 몇십 년 만에 기근이 막 다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일어나면서 아까 유럽 첫 번째 기사 기억이 나죠? 어떻게 된대요? 이 곡물의 가격이 올라간대요. 기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해요.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 내가 네 샘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와, 기가 막혀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음 PPT 한번 보시면 빵바구니의 우크라이나가 위기에 있어요. 밀, 보리 가격이 급등을 해요. 왜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가 아까 기사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밀 세계 1위로 파는 곳이 어디냐면 우크라이나였어요. 2위가 어디였다고 했어요? 인도. 근데 인도가 불타기 시작해요. 불을 타면서 가장 심한 피해를 본 게 인도입니다. 어떻게 우크라이나나 인도가 정확하게 그렇게 타겟을 보게 될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지 않고는 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을 수가 없어요. 유럽이나 이런 데도 심한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곡물 가격이 같이 올라가요. 근데 뭐는 안 올라가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식용유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 인상 계획이 없다. 그리고 정상영 목사님이 오셔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뉴스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포도주 가격도 마찬가지고 감람유 가격도 올라가지 않고 동일해요. 근데 밀이랑 보리, 곡물 가격만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면서 밀을 팔았던 나라인 우크라이나와 인도가 타겟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곡물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밀이 더 올라가요. 여러분 보세요.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에 팔린대요. 근데 한 데나리온에 똑같은 가격에 보리는 몇 개 팔린대요? 석 대. 세 개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밀은 하나 팔려요. 근데 보리는 몇 개 팔려요? 3개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이 가격이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간다는 거야. 그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언이 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우크라이나 때만 일어났으면 인도가 있으니까 괜찮았어. 근데 인도까지 딱 쳐버리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러시아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고,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전쟁이. 안 끝났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되면서 우리가 그때 같이 한번 나눴었는데 고가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고가 마곡의 전쟁이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2개가 있다 했죠. 2개. 고가 마곡의 전쟁이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과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요. 왜냐하면 요 2개가 적이 달리고 죽이는 사람들이 달리고 연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예요? 에스겔 38장, 39장에 있는 거고, 요거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른 시기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요거는 그냥 저의 독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정통적인 해석 가운데 하고 있는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에스겔 38장인데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38장.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무너집니다. 여기서 예언한 것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이 36장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신다고 약속해요.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줄 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37장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194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38장의 예언입니다. 38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마곡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색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여기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곡이 나오는데 이 곡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이 로스가 여러분 어디의 어원이라고 했어요? 러시아의 어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있는 한 왕이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과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붓쪽 끝에 도갈말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곡이 러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그때 동맹국을 맺는다는 거예요. 동맹국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사가 어디예요? 이란이죠. 구스가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붓이 리비아고 고멜이 벨라루스예요. 벨라루스가 우리 우즈베키스탄 위에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모든 때와 붓쪽 끝 도갈마가 어디랬죠? 터키예요, 터키. 그러니까 터키와 어떻게 된대요? 이란과 벨라루스와 이 러시아가 하나의 팀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인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을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편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이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는 고객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가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하냐? 하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스바와 드단이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사우디예요, 사우디. 근데 이게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왜 사우디는 여러분 무슨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 이슬람 국가는 이슬람 국가끼리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당연히 기독교 국가를 없애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이슬람 국가가 될 사우디가 이 7년 대환란전에 이스라엘 편을 도와주고 하나의 같은 팀이 될 것인 것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이런 증상들이 있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번 주에죠. 이번 주에 일어난 건데 뉴스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음 기사를 보면 러시아가 손을 잡아요. 누구랑 손을 잡냐? 터키랑 손을 잡고 이란과 손을 잡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을 규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세 명이 만나가서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저번 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명이 어떻게 했느냐? 성명을 내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격을 계속하면 규탄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성명서를 낸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러시아와의 전쟁이 지금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될 수가 있게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터키랑 이란을 찾아가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러시아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터키와 이란을 찾아간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한번 볼까요? 미국이 이란이 러시아군에게 드론 수백 대를 공급한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누가 무기를 대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란이 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 알고 있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노골적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니까 바이든이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들기를 하니까 중동 정세가 어떻게 돼요? 험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이스라엘 갔어요. 근데 중동에서 이스라엘만 간 게 아니에요. 한 나라를 더 갔어요. 어디를 갔느냐? 바이든 7월이 언제? 지금이거든요. 7월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순방한다. 나토 국방장관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논의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동에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누가 손을 잡았냐면 이스라엘과 사우디랑 손을 잡았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몇 년 안에 일어나는 일을 성경에서 다 예언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분과 이 7번째 인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나눌 때 말했던 게 뭐예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 이 4개가 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 세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에서 얘기했어요. 이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10년 안에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예요. 이거를 보고도 마지막 때인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는 진짜로 준비해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